자, 안녕하셨어요? 또 왜 이래, 얘네들.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종의 인트로로 생명의 공통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을 시킨 이제 한 7, 8가지의 공통적 특성을 소개를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성이 사실은 왜 걔네들 일단 공통적 특성을 왜 가지면 안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한번 스스로 가져본 적 있어요? 아니 왜 가지면 안 되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생명 공통적인 특성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뭐 어쩌다 보면.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공통적 특성 막 그러면서 이렇게 괜히 혼자 흥분하고 날 혼자인지 뭐 여럿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다양성이 있는 거지. 다양성.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것들이 그렇게 다 같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지? 참 희한하네. 왜 그럴까? 어쩌다가 보니까 스스로 각자 다 다르지만 스스로 특정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부 열심히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영어로 컨버전트 에볼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한국말은 뭔지 잘 모르겠다. 찾아봐야겠다. 어쨌든 이 전혀 진화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인데 다 똑같아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박쥐 날개. 박쥐가 날개를 달고 막 푸드덕 끌고 날아다니는 것과 곤충이 날아다니는 것. 둘 다 서로 완전히 그 날개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둘 다 비슷한 날개 구조를 가지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돌고래하고 물고기하고 둘 다 똑같이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둘 다. 근데 물고기는 어류야, 어류. 돌고래는 포유류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근데 둘 다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미끈하게 유선형으로 생겼을까? 뭐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으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런 공통적 특성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통적 특성이.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자,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공통조상. 결국 우리가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얼핏 언급을 했잖아요. 계속 일란성 쌍둥이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천만 년, 수천만 년 이렇게 살아오면 서로 달라지듯이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바로 여기서 출발점이 이거거든요. 루카라고 하는 좀 이제 여러분들 아는 척 좀 하면 돼. 루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뭐의 약자냐면 LUCA 해서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해서 그대로 영어로 직역하자면은 공통조상은 공통조상인데 common ancestor 공통조상인데 가장 마지막에 last 가장 마지막에 가장 일반적인 공통조상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한국말로 우리가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은 가장 최초의 가장 첫봤다 가장 최초의 처음의 공통조상이란 얘기죠. 처음 출발점. 이걸 왜 last라고 했을까? 우리의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공통조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계속 땅을 화석 발견하고 땅을 파서 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어떤 또 다른 종과 그것을 공유해서 거기서부터 분화하게 해준 우리의 조상님을 찾았다. 공통조상. 그게 누굴까? 침팬지와 우리와의 공통조상이겠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왜 사람과 침팬지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여기느냐 하면은 이 둘이 가장 최근에 공통조상을 공유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가장 가깝게
가장 처음 발견되는 공통조상은 가장 가까운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분리가 된 것이고, 진화적으로 봤을 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끝까지 가는데 종점이 여기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종착역 고시를 하는 이 공통조상은 바로 첫 출발점이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조상이라는 뜻에서 last라고 부르. 이거 그냥 이게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확실히 통용되는 있어 보이는 용어입니다. 루카라고 들어는 봤나라고 하면은 이제 이 진화적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루카로부터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의 관념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개체가 아닐까. 뭐 어떤 학자들은 하나가 아니라 마치 성경에서처럼 성경에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돼 있잖아요. 나의 형상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성경에. 그래서 마치 신의 개념이 멀티 콘셉트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나는 마치 그것처럼 루카 역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라는 설도 있으나, 어쨌든 그것은 뭐 아직 공인되지 않은 것이고, 현재로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루카 하면 하나일 것이다. 일단 그로부터 모든 것이, 이 세상 만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현재 모든 생명종들이 거기서부터 처음 이제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것이 일단 이제 정설입니다. 이제 요 안에서의 생물학계에서의 정설이라는 얘기지. 생물학 또는 화학 또는 물리학에서의 정설이라는 얘기지. 이것이 뭐 철학이나 또는 뭐 단 데서 신학이나 그런 데서의 정설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지, 물론. 어쨌든 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 뭔가 하나로부터 공통된 어떤 그 자손이기 때문에 뭔가를 똑같은 닮은 점을, 자식들이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해도 결국 자기 아버지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과 그 외에도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도표의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것들만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그것들만 한 7, 8개가 아직도 모든 이 지구상의 구석구석을 뒤져봐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 보면 전부 똑같이 한결같이 그 특성들은 가지고 있을까? 왜? 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죠. 왜? 그들이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이미 존재하지 못했을 때니까. 그동안 즐거워서 잘가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개체들만이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우리의 먼 여정인 영원히 살아야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루카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면, 도대체 루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라는 것이 이제 학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만. 됐어.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2장에, 우리가 2장, 강의 자료 이미 보내드렸잖아요. 2장의 내용을 왜 우리가 일반 생물학 시간에 뜬금없이 갑자기 화학이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하는 것과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러니까 루카라는 것을, 보통 루카라고 하면 이 정도쯤, 이것이 아마 루카의 시작 단계일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원시세포라고 하는데, 세포도 아닌, 세포가 되기엔 조금 2% 부족한 원시세포라고, 일단 세포가 돼야, 뭔가 최초의 세포가 돼야 이제 사람들, 학자들이 그때부터 루카라는 것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원시세포 루카가 되게 바로 전 단계, 그때까지 되게 얼마나 많은 단계가 거쳐졌을까라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본 적은 없지, 사실. 그러나 자기의 배운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만약에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빚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자니 너무나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우리가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의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트렌드로서 쓰임으로 이 그림을 설명하고자 하면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트렌드가 화살표를 쭉 갔을 때 이쪽 방향으로 트렌드, 하나의 형용사로서 이 트렌드를 표현해봐요. 좀 더 복잡해지는 거지. 단순함에서 처음에는 매우 허탈한 단순함 그 자체였다는 얘기지. 무슨 우리가 잘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냥 여기저기나 발길에 차이는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 물, 수소, 산소는 더더군다나 있지도 않아. 산소 같은 것은. 그것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을 하더니 뭐 이상한 거 조금 뭐 포르말데하이드, 사이아나이드 같은 것들은 이것들보다는 조금 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유기물이라는 것의 이름 자체가 올게닉 컴파운드라는 얘기인데 그게 올게니즘이라는 생명체라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물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살았던 적이 있는 생명체 외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여기까지는 이제 무기물에 속하는 건데 유기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쳐줄 때는 탄소가 들어가면서 혼자 그냥 이산화탄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산화탄소처럼 탄소 혼자서 양손에 산소 2개를 붙들고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유기물로 안 쳐주는 것이고 이 탄소가 하나 이상으로 더 자기들끼리 막 뭔가 또 이상한 또 이 화학 결합을 이루어 가지고서 그때부터 갑자기 뭔가 계속 여기에 끼어들고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는 그 물질들 좀 이제 유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기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유기물인 소위 유기 고분자 물질이라는 이런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물질들 RNA, DNA, 무슨 ATP, 단백질, 인지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성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을 만들게 한 화학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화학 결합을 가지고서 이들이 만들어졌을 때 도대체 왜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이들이 생명체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 1장에서 우리가 이제 unfinished business는 이제 몇 가지 종류를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사안인 가장 그 주제를 1장에 살펴봤으나 그것에 부연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사실 계획은 1시간 안에 그것을 쫙 끝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2장을 들어가려니 했는데 역시나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어쨌든 하는 데까지 가봅시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세포가 짠! 하고 처음에 소위 말하는 루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을 때 초기에 그런 원시세포들로부터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등장을 한 세포는 전부 종류상으로 봤을 때 전부 원핵세포라는 얘기입니다. 원핵세포가 무엇인지는 대충 들어는 봤을 거예요. 프로캐리어트.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누가 대표하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이 세균과 조금 비슷하게 생긴 고세균. 고고학을 아키올로지라고 하듯이 고세균 하면 뭔가 훨씬 더 세균보다는 훨씬 더 고풍, 뭔가 더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둘 다가 원핵세포라는 얘기죠. 프로캐리어트. 프로라는 얘기는 어원상으로 프로라는 얘기는 그 전에 before라는 뜻이거든요. 캐리오트라는 얘기가 이제 핵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원핵세포의 상대적인 개념이 진핵세포, 우리처럼 알고 있잖아요. 진핵세포.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 그들의 영어 이름이 유캐리오트, EU라고 해서 U라고 하는 유캐리오트라는 얘기는 이 U가 진짜라는 뜻이지, 진짜로. 진짜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 얘네들은 왜 프로야? 김프로, 박프로, 프로는 프로페셔널의 뜻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핵이 이미 생기기 전에 세포가 생겼다라고 해서 프로캐리오트라고 해서 원핵, 원시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이제 원핵 세포라는 얘기. 세균과 고세균이 결국 이 최초의 루카가 이제 세포 분열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계속 DNA를 복제를 해서 세포 분열을 했을 때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세균 아니면 고세균. 물론 세균과 고세균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시점이 또 있었겠지. 둘 다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둘 다 벌레보다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디 작은 핵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라는 그런 세균이지만 그 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이죠. 고세균. 더더군다나 더 웃긴 것은 진핵세포가 누구로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 파생이 됐을까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연히 우리는 이제 그래도 둘 중에 세균 중에 이 세균이 조금 더 현대적인 세균 같이 보이니까 설마 우리는 세균으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진화를 했겠지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더니 그게 아니올시다. 고세균. 우리는 진핵세포들은 전부 고세균으로부터 진화를 한 것으로 판명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이 진핵세포가 고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고세균 하면 지금 현재 고세균은 도대체 어디 가면 고세균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면 일단 저기 백두산 천지 같은 데 막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 같은 미국의 그 옆에 있는 온천 그런 데 가거나 아니면 무슨 사해 홍해 옆에 사해라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짠물 바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거나 아주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아니 여기서 어떤 생명체가 산단 말이야? 라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깊은 바다 속에 잠수함 타고 내려가든가 그러면 이제 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고세균들을.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데서 참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은 해주겠으나 취향 참 독특하네. 어쩌 그런 데서 사니라고 하는 친구들이 고세균입니다. 어쨌든 사실 고세균의 세균이 그런 세포의 특성이 꽤 많은 부분이 진핵세포로 이렇게 전수가 됐어요. 이 세균에 비해서. 어쨌든 이들의 조사에는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소환을 하느냐 하면 차이점이 있잖아요. 원핵세포는 이들이 없다. 핵이 없다. 일단은 첫 번째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친구들이요. 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능적으로. 핵. 유전물질을 뭔가 이 안에서, 세포 안에서 뭔가 새롭게 딱 싸가지고서 곱게 보호를 또 이렇게 마치 이거 그냥 쓰면 되는데 여기다 카바 씌우고 무슨 강화 요리 하고 그냥 써. 그냥 이렇게, 그런 케이스 끼우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핵이라는 얘기예요. 유전물질을 이렇게 따로 특별히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세포막처럼 같은 화학물질로 생긴 그런 것이 핵인데 이 친구들은 그게 없다는 얘기지. 그냥 놔 먹이는 거지. 나의 유전자 DNA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듯이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무슨 거기다 보호막을 치긴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야. 막 사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원핵세포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만 없느냐 했더니 이거 좀 자세가 안 돼 있어. 기본 자세가. 오가넬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들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너 뭐냐? 그냥 딱 DNA 하나 딸랑 갖고 있는 거야. 와가지고 우선 세포 안에 이게 나의 전부야. 불만 있어? 이게 전부야. 물론 그 DNA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단백질 만들 수 있고 우리처럼 모든 대사작용 다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세포 소기관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포 소기관 한번 이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세포 소기관 없어요? 뭐요? 미토콘드리아. 그렇지. 미토콘드리아.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잡다한 것들이 있거든. 세포 안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진핵세포의 입장에서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만화가한테 부탁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을 만화가한테 그려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린다. 물론 만화가는
언제나 과장돼서, 캐리커처, 과장돼서 그리니까 이쪽이 원핵, 세균, 이쪽은 우리처럼 진핵세포, 동물의 특이적인 그런 두 개의 서로 상대적인 개념인데 딱 보면 그럼 무엇이 세포 소기관인지 대충 감이 잡히죠? 이것은 이제 뭐죠? 핵일 것이고 중앙에 그러니까 무슨 뽀글뽀글이 라면을 볶아 놓았는지 파머리를 한 건지처럼 보이는 이 뽀글이들이 DNA인가 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세포 소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미토콘드리아 여러 개 또 다른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게 진핵세포요. 원핵세포는 없어. 두 번째는 이게 과장된 거라는 얘기가 이것도 훨씬 과장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현미경 사진을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 마이크론이라고 하면은 이 전형적이라고까지는 핵이 좀 크다. 얘는 우리의 적혈구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이 안은 뭐 되게 많고 핵이 되게 크고 이 옆에서 깔짱거리는 이 친구가 아마 대장균 정도 되는 세균이란 말. 그러나 그러니까 이 크기가 완전히 잽이 안 되는 거지. 보통 이 대장균의 세포지름 평균적으로 물론 대장균이란다. 원핵세포, 세균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큰 세균, 작은 세균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세균의 평균 이제 세포의 지름은 1마이크론이에요. 1마이크론. 그러면 동물세포 같은 이 진핵세포도 크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나 평균적으로 진핵세포의 세포 지름은 10배, 10마이크론 정도. 그러니까 이 지름이 10배 차이가 나면 부피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크기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안에, 여기 안에는 이 세포 소기관들이 쭉 들어와 있고, 저 친구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DNA 하나야. 자, 그럼 혹시 이쯤에서 원핵세포, 우리 몸에 사는 대장균,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산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오래 살아왔잖아. 여러분들의 나이만큼만,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의 장 안에 있는 대장균, 여러분과 같이 산 지 20년이 넘었단 말이야. 이제 그쯤 되면 서로 이제 친구 먹어도 될만 하잖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야, 넌 도대체 왜 세포 소기관을 안 가지고 있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누구 대장균이 가장 먼저 대답을 해줄까? 대답을 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대답을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 대답이 옳으면 1점. 1점 너무 아주 우스워? 2점으로 할까? 2점? 좋아, 아까 아직 거 2점. 자, 여러분의 대장균에 물어보세요. 왜 너는 세포 소기관이 없니? 하고. 그랬을 때 뭐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장균, 그 친구 대장균한테 감사하세요. 2점을 혹시 얻게 되면. 그렇게 난 생겨 먹었으니까 없지라는 대답. 그거는 곤란하지. 뭐라고? 뭔가 대장균이 뭔가 감을 받은 것 같아서 근데 아닌 것 같네. 없어도 살만해서. 야, 이거 예리하다. 뭔가 무서워진다. 그럼 무슨 얘기야? 없어도 살만하다니. 좋은 환경. 여기서 조금 안심된다. 상당히 예리했어요. 비슷한 얘기야. 걔네들은 필요가 없어. 세포 소기관. 이건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야, 니들은 이런 것도 없지? 우리는 이런 거 있다? 하고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야. 어쩌면 사실 부끄러워야 될 수도 있어. 진핵세포로서. 이미 사실 저는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벌써 다 드렸어. 응? 소견을 자꾸 이 독립적이지 않은 대장균 얘기를 내가 잘못 예를 들은 것 같은데, 나의 실수인데,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세균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이 숙주와 이제 결부시켜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좀 어쩌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크기의 문제입니다. 크기. 이만큼 커졌단 말이야. 진핵세포가. 자, 원핵세포의 시절에는 우리가 전부 다 그런 고세균이나 세균처럼 원핵세포 시절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르듯이 그러다가 어쨌든 평하고 누군가가 갑자기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진핵세포로 진화를 했단 말이야. 그들의 자손이야, 우리가 전부. 원핵세포 시절에 그 good old days라고 영어로 했는데 하여튼 참 좋았던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정말 행복했었어. 심플. 왜? 뭘 하고 싶어? 배고파. 라면 끓여 먹자. 그러면 뭐 그냥 냄비 여기 있고 가스불 여기 있고 불 올리고 그냥 올리면 돼. 화학 반응이 그렇다는 얘기다. 대사작용을 하고자 할 때 얘가 갑자기 왜 대사작용을 하려고 할 때 대사작용이란 근본적으로 뭡니까? 기질이 있어야지. 대사작용은 화학 반응이요. 그럼 기질 A와 기질 B를 잡아다가 이리 와, 들어와. 해서 둘이 빵 하면 갑자기 뿅 하고 기질 C가 기질이 아니지 더 이상. 산물인 C가 뿅 또는 CD가 갑자기 뿅 나오는 것이 화학 반응 아닙니까? 그죠? 그 화학 반응이 그 원핵세포 시절에는 참으로 심플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폄하하는 것이고 효율적이었다는 얘기지. 공간이 작으니까. 작은 공간에서 그러한 모든 대사작용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었어.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어째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갑자기 왜 평수를 높여서 이사를 가. 그냥 그대로 살지. 원룸이 어디가 어때서 갑자기 6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갑자기 썰렁해지는 거지.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옛날에 그 원룸에서 침대가 바로 옆에 있고 컴퓨터는 여기 있고 그냥 뭐 하던 하던 행태로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 자, 이거 안 되겠다. 일단 가구를 갖다 채워야 되겠죠. 여기다. 돈을 들여서라도 일단 내가 60평에 이사를 왔는데 하고. 그게 바로 세포 소기관이라는 얘기죠. 세포 소기관의 기능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세포 소기관이 있냐? 미토콘드리아. 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아주 특별한 미토콘드리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사작용이 발생을 하잖아. 그거 없이는 안 되잖아, 그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뭐 이상한 또 세포 소기관. 그거 없으면 그 안에서만 아주 특별하게 수행이 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커다란 이 공간이 커지니까 화학 반응이 옛날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각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그것을 컴파트먼트가 뭐예요? 컴파트먼트. 구분을 하는 거죠. 컴파트먼트. 서랍장 같은 것처럼 구획하는 걸 컴파트먼트라고 하지. 그것을 컴파트먼탈라이제이션 하면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서 구역을 나눠 놓는다는 얘기지.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 그것을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려면 그럼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구획화 하면 되겠지요? 구획화. 이게 세포 소기관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세포 소기관들이 왜 진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진핵세포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라고. 옛날에는 이거 일반 생물학 시간에 사실 잘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사람들이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 진핵세포의 소기관 하면 이게 이제 떠올라야 되는 구획화, 세포의 구획화. 왜 구분을 하는데 서랍장을 따로따로 해서 정리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만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반응을 수행하는 거지. 전문화가 되는 거지. 전문화. 나는 이제 이런 반응은 여기서만 이제 수행이 가능하고 전문화 분업화가 되는 거죠. 이제 세포 그게 이제 좋아 보이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럼 옆에 살던 이 원핵세포 세균도 사실 뭐 몇십억 년을 좀 진화를 해왔잖아, 같이. 지금 우리가 옆에 보는 그 대장균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대장에 살고 있는 대장균이 그 옛날에 40억 년 전에, 30억 년 전에 그 대장균이 아니란 얘기지. 똑같이. 그 역시 나름대로 계속 진화해 왔다는 얘기지. 옛날에 30억 년 전의 대장균과 지금의 대장균을 비교해보면 뭐 이건 천지 차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 그쯤에서 어느 누군가가 한번 그런 미친 생각을 가져볼 만도 하잖아. 그 30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는데, 야, 나도 한번 세포 소기관을 가져볼까? 가지고
그렇게 가져볼까라고 시도를 해본 아마 일부 대장균들은 아마 소위 영어로 말해서 miserably failed 했을 거야. 그동안 즐거웠어, 농카라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난 조금해. 내가 굳이 저런 큰 애들이랑 같이 놀자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후손을 원활하게 이렇게 생식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진엑스포는 왜 이게 필요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접근 방법에. 하나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진엑스포가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논리적 접근 방법. 그러니까 진핵세포가 가장 두드러지게 원핵세포와 다른 점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핵이 있고 세포 소기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것으로 가늠을 하지만 사실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덩치가 커지게 되냐? 뭘 먹고 이렇게 쟤 뭘 먹인기요? 라고 했을 때 뭔가를 먹었으니까 이렇게 커졌겠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은 이게 없으면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없으면 내 이 사이즈가 이렇게 커질 수가 없었을 것이야. 라는 당위적인 이 큰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성.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 커진 사이즈를 내가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세포 소기관 같은 것들을 내가 진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더 감당이 안 되는. 둘 다 마찬가지 얘기, 똑같은 얘기죠.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셨으리라고.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물어보세요. 또 대장균한테. 야, 너 고독한 거 좋아하지? 너는 혼자 맨날 노냐? 왜 원핵세포는 항상 단세포일까? 물론 진핵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단세포로 자기의 생을 살아가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꽤 많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예가 하나 있어. 진핵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단세포로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아마 주말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걸? 네? 효모, 그렇지. 효모는 효모는 진핵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단세포로 살아가요. 효모에 아주 가까운 친척들, 같은 곰팡이과에 있는 환자들은 무슨 버섯이라든가 다른 곰팡이들은 전부 다 다세포이잖아요. 우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핵세포라고 해서 전부 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전부 다세포, 우리처럼 다세포 개체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나, 각자의 진짜 선택의 여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난 아직도 단세포가 편해. 그럼 그래요. 그렇게 살든가. 그런데 문제는 원핵세포들은, 세균 같은 원핵세포들은 한결같이 단세포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전혀 초이스가 없어. 야, 너네 공산주의냐? 초이스가 없는 거라. 왜 그럴까? 한번 물어보기 전에 그러면은 갑자기 누군가가 모래젠. 나는 뭐야, 그럼? 하고. 이름이 뭐죠? 읽어보세요. 사이안. 색깔 있잖아요, 사이아노 백테리아라고. 사이아노 백테리아인데 한국말로 얘가 뭐라고? 남세균, 그렇지. 남세균. 똑같은 얘기 그대로 번역해 놓은게요. 사이아노 백테리아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직역 글자 그대로 남세균 이렇게 되는. 남세균이 뭐냐? 결국 박테리아라는 얘기, 세균이라는 얘기, 세균. 근데 생긴 게 뭐야 이거?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이거 다세포네? 그죠? 타세포 맞지? 근데 왜 내가 이 인간은 원핵세포들은 한결같이 전부 단세포라고 지멋대로 폄하를 하지?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요거 좋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요것도 2점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다시 한번 재도전? 뭐가 살아있어서?
끊어내도 잘 살아있다. 야, 항상 예리하게 근처를 때리는데 그대로 확실한 이것은 아니라 정말 이거 애매하지만 나를 약간 공포에 전율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답을 던지네. 끊어도 살아. 살봤지. 우리는 다세포인데 이거 끊어내면 못 살잖아. 그런 아이들은 야야 니들 떼어줘.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자, 이게 뭘까? 야, 생식을 빨리 하려고? 생식 빨리 하는 거하고 다세포 단세포하고 뭔 상관이야? 어차피 같이 뭉어 있으면 다세포라고 규정 지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생식을 빨리 하긴 해요. 맞아요.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지, 이들은. 한 30분이면 해. 빨리 모든 기후가 조건이 갖춰지면. 2, 3일 걸리는 우리와는 다르게. 그러나, 그거와는 조금. 자, 요것이, 분화. 영어로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의 정의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세포수가 많다고 해서 다세포 생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세포 생물이란 세포수가 물론 많지. 모여서 같이 사는 기요. 같이 사는데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자, 같이 사는데 그 대신에 각자가 서로 이제 맡은 바. 왜냐하면 자, 우리는 뭐지? 각자 이 모든 몇십 조의 세포가 사람의 성인은 몇십 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첫 출발점은 뭡니까? 수정란이잖아. 하나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아주 미친 듯이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몇십 조의 세포를 이뤄냈어. 그 얘기는 아이덴티컬 트윈, 그 일란성 쌍둥이 예를 들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세포 분열만 계속했다면 이건 그대로 뭐예요? 클론이에요. 클론이라는 얘기는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하고 세포들이 전부 보면은 생긴 게 어때요? 다 다르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조직이라는 게 생기고 기관이라는 게 생기고 기관계라는 게 생기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이렇게 막 서로 달라지는 거지. 왜 수수께끼지? 아니 다 똑같이 세포 분열해서 그대로 카피 떠서 목재해서 세포 분열했는데 왜 갑자기 얘네들이 달라지는 거지? 뭐냐 니들은. 일단 이것을 우리는 분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분화.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의 이 가장 전제 조건은 세포 개수가 많아지는 거는 일단 둘째치고 세포 개수가 당연히 많아져야지. 그 많아진 세포 개수들이 각자가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 생긴 게 왜 달라지지? 생물학에서의 가장 공통된 중요한 theme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theme이라고 하면 그건 무엇이냐면 생긴 대로 논다입니다. 모든 게. 생긴 게 다른 이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세포, 면역세포, 그 다음에 무슨 피부세포. 뜯어보면 생긴 게 다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결국 그 생김새를 가지고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의 우리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여 하면서 전부 이제 각자는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각자가 전부 다 달라지는 거지.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현대에서 계속 그것을 풀기 위한 수수께끼죠. 왜냐하면 유전자를 똑같이 물려받았는데 유전자가 똑같으면 결국 다 니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돌연변이 쌍둥이처럼 서로 같이 이제 오랜 세월을 살다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같은 한 몸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부 세포를 뜯어봐도 이 안에는 이 세포 하나에 적혈구 유전자는 가지고 있을 텐데 왜 하필 적혈구 유전자는 오로지 이 70 몇십 조의 세포 중에서 오로지 적혈구란다.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적혈구 세포에서만 그것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헤모글로빈은 왜 적혈구 안에서만 만들어질까? 의문이잖아, 이게 도대체. 아니, 뇌세포에서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없다. 난 이제, 걔 잃어버린 지 오래야, 옛날이야. 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뒤져보니까, 너 그거 꺼내봐. 하니까, 가지고 있네, 아직? 헤모글로빈 진 있네? 극적. 근데 왜 안 써? 결국 그 얘기거든. 그게 바로 이 분화의
비밀이거든요. 유전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일부만 쓰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이제 옛날에 그런 잘못된 얘기가 사람의 뇌 잠재력에 우리는 겨우 5에서 10%만 사용을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뇌의 잠재력을 100% 풀로 가동시키면 우리는 뭐 슈퍼맨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허구, 뭐 그런 것처럼 마치 유전자가 사실은 그런 거죠. 각자의 유전자의 가능성 중에 5, 10%만을 예를 들어서 각자의 서로 다른 조직에서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하는 그것들이 다른 거지, 서로 각자의. 어쨌든 그건 뭐 이제 여기에 분화의 이 분자 생물학적인 어떤 그 개념인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다세포 생물들은 필수적으로 분화라는 것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만약에 다세포 생물의 일부분인데 어디 가나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반항아들. 엄마가 너 분화하라고 시켰어. 근데 말 안 듣고, 뭐 꼭 분화해야 돼. 싫어. 난 분화 안 할래. 하고. 분화 안 된 상태로 계속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지칭을 할까? 그런 애들 있어. 근데 다세포 생물의 일부분인데 분화 같은 그거 막 규율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통제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분화하지 않고 막 그들을 우리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지. 암이라고 얘기하는. 분화되지 않은 세포. 분화되지 않으면 이들은 무슨 짓을 해? 분화하지 않고 무조건 뭐만 해? 분열만 하는 거야, 그냥. 세포 분열만. 다른 소양이 있는 시민사회의 일원인 세포들은 다세포 생물에서 분화와 동시에, 아니 분열과 동시에 분화를 항상 걱정을 하면서 그 분화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야 이제 난 그만 은퇴 하고 이제 연금이나 타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다세포 생물들의 일생인데, 이 친구들은 분화는 아예 신경 안 쓰고 계속 난 영원히 살 거야 하면서 분열만 계속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암적인 존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은 도려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머지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사는 다른 선량한 세포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또 얘기를 했나?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새 50분이네. 그것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큰 두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하나는 그런 세포 소기관, 왜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는 건 일단 기본으로 깔아주는 것이고, 세포 소기관 안에 들어가는 포함된 어떤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원핵세포들은 그렇게 심플하지만 그것이 미개하다라고 폄하는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은 심플하게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런 조상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핵세포는 복잡하게 괜히 크기만 등치만 키워왔지만 등치가 커지면 이점들이 있겠죠. 이점이 있으나 거기에 따르는 우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지. 세포 소기관 같은 것도 갖추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크기가 커지면서 뭉쳐서 다세포 생물을 조직을 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또 특전을 프리빌리지를 누릴 수가 있으나, 그것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분화를 꼭 항상 염두에 두고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분 후에 계속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안 가져가신,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요 출석 용지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놨으니까 쉬는 시간을 통해서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